예, 임플란트 주의염 관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번먼이죠. 어번먼 전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이었고, 인트로덕션을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어번먼에서 제일 문제는 이제 제대로 체결을 못 해주는 오체결, 또는 체결을 했는데 루스닝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루스닝이 오체결 된 게 루스닝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결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 체결을 누가 제대로 못하냐, 누가 체결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통 그 자기를 잘 모르죠. 자기가 뭘 제대로 못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 타치과에서 치료받던 어떤 분인데, 24, 25번이 체결이 제대로 안 됐죠. 체결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스플린트까지 했으니까 계속 체결이 제대로 될 일이 없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느냐? 보통은 그러니까 헥스가 제대로 인게이지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벗이 너무 뚱뚱한 어벗을 한 번에 체결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환자도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걸 느꼈는데, 근데 그 불편함이 아주 심하지 않아서 이게 새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보류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플란트 보철이라는 게 어번먼만 제대로 체결을 하면 그 중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헥스 어벗을 쓰지 않고 언헥스 어벗을 쓰고, 그리고 어벗 디자인을 너무 뚱뚱하고 걸릴 것 같은 걸 쓰지 않고 좀 슬림한 이런, 저는 이제 직경 4.5만 쓰거든요. 그래서 직경 4.5 정도로 해서 하면은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체결을 잘 못하고도 엑스레이에서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갭이 없다 해서 체결이 다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 관심을 안 두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치과, 좀 규모가 큰 개인 치과에서 한 거고, 이거는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환자 컴플레인이 너무 냄새가 심하다. 냄새가 심해서 대학병원을 가면 이렇게 뭘 씻어주는데, 씻어주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도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전형적이죠. 제대로 체결이 안 되고 스플린트까지 하고, 그래서 프루빙을 해보면 블리딩도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다시 한다면 이렇게 가는 어벗을 바로 체결을 해서 수프라 마진으로 해서 다시 보철을 만들어 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17번의 근관 치료 뭐 이런 걸로다가 오셨는데 이걸 해결해 드리고 나니까 16, 17을 다 해결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자꾸 딱딱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씹을 때 이렇게 딱딱하는 뭔가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제거를 해보니까 헥스어벗이죠. 엑스레이 상으로 이게 뭐 별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체결의 그 임상 증상에서 체결이 뭔가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거를 하고 넌헥스 어벗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런 헥스가 있으면 그 제대로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을 제로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넌헥스로 바꿔서 그리고 그 계속 주기적으로 리타이트닝을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느낌이 사라져서 환자가 그 만족을 했던 경우죠. 이거는 10년 이상 잘 쓰다가 그 갑자기 본로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다른 원인을 생각했었는데 그 어벗을 빼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루스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번먼이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픽스처와 어번먼이 접촉면이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조여줬더니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30뉴턴 이상으로 제대로 체결을 해주면 제대로 조여주면은 보통 단기간에는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장기적으로 뭔가 느낌이 왜 이러지? 뭐 이러면 루스닝 된 경우도 가끔은 있죠. 그래서 헥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왜 부었느냐? 여기 루스닝 된 건지 체결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도 루스닝이 됐는데 보면은 그 헥스 부위가 뭔가 이렇게 변형이 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얄쌍한 어벗으로 바꿔서 이제 재보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재보철로 끝나면 좋은데 이 픽스처 내면의 변형이 좀 심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다 제거해야 되죠. 이렇게 다 제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환자한테 미리. 여기는 그냥 루스닝이 아니고 이제 어벗이 부러졌죠. 그래서 부러진 부분을 제거하고 마진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크라운 마진도 위로 높이고 그리고 이쪽 앞부분이 좀 하이진 컨트롤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아예 폰틱 처리를 했습니다. 픽스처 그러니까 어번먼이 파절이 되기 전에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헥스 부위가 이제 서포팅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우그러지죠. 그래서 이런 어벗의 파절을 파절 확률을 줄이려면 픽스처의 헥스 부위가 아예 없는 게 좋죠. 그러니까 픽스처와 어벗이 둘 다 넌엑스 접촉 상태인 것이
가장 문제가 될 확률이 적죠. 이렇게 우그러질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 넌엑스 픽스처, 넌엑스 어버 상태에서 크라운이 탈락하는 경우는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어버시 파절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이제 이쪽에 47번이 빠졌죠. 하여튼 빠졌는데 보니까 픽스처 상부가 플랫폼 부위가 변형이 됐죠. 그래서 이거 뭐 어차피 못 쓰죠. 그래서 UFRD 29 같은 걸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새로 심었죠.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뭐 임플란트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방법이 이거를 뭐 부품을 새로 구해서 보철을 새로 하고 이러는 거는 이 상부에 변형이 없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빼고 새로 심는 게 낫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6번이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6번도 또 빼고 새로 심어주고 뭐 이런 뭐 그런 빼고 심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의 간단한 해결도 그냥 픽스처부터 새 부품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26번 같은 환자의 26번의 발직이죠. 보통 팔라탈 루트와 미주버컬 루트 요 사이 어둠에쯤에 심는 거예요. 보통 팔라탈 루트에서 미주버컬 루트의 디스토링궐 뭐 요 사이 어디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팔라탈에서 약간 버컬 쪽으로 심기로 했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 발즉 임플란트도 그 루트에 어디에 픽스처를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발풀 즉시 임플란트도 빼고 나서 어디에 심을지를 생각을 해야죠. 근데 보통은 빼고 그 자리에 심는 경우도 꽤 있는데 빼고 그것보다 위치를 바꿔서 심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때그때 케바케로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번머는 저는 직경 4.5의 기성 어벗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징지발 하이트는 4, 5, 6, 7 여기 잘못 들어와 있네. 4, 5, 6, 7, 8, 9, 10 이렇게 7가지를 주로 씁니다. 만약에 징지발 하이트를 3mm를 썼다 이러면 그거는 뭐 잘못 심었거나 아니면 제가 한 수술이 아니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넌엑스 환봉, 넌엑스 정품 환봉으로 저도 커스텀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성 어벗을 선호합니다. 8, 9, 10도 종종 쓰죠. 어벗이 너무 뚱뚱하고 너무 짧고 이러면 염증이 잘 생기죠.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은 특히 수술 전후로 해서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임플란트 주위염도 잘 생기고 그리고 페일도 꽤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얼굴 색을 좀 봐서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좀 쉬고 오셔서 하시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수술하고 나면 환자한테 그냥 템플 스테이 왔다 생각하고 푹 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스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업옷을 쓴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걸 보면 뚱뚱하고 짧고 서브마진에 픽스처는 얕고 크라운은 잇몸을 침범하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길고 가는 업옷, 이 업옷은 이 업옷보다 지금은 조금 더 가는 업옷을 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가는 업옷은 확실히 그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뚱뚱한 거 써도 전혀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 본인의 증례를 특히 페리에피커를 많이 찍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잇몸을 자세히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이죠. 제 입안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저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해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철을 하니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특히 이 처음에 이걸로 프라비저널을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이 양치를 하다 보니까 이 프라비저널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업옷이 풀린 거죠. 뚱뚱한 업옷은 체결 자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이제 다시 만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을 느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업옷을 새로 했습니다. 훨씬 가늘고 약간 긴? 이것보다는 좀 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느낌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10년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가늘고 길게 그 다음에 잇몸 밖으로 나와서는 거기서부터 보철은 그냥 보철적 필요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업옷이 그 잇몸 안에서 커지게 되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잇몸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했다면은 여기에 안 심고 여기에 심으면서 훨씬 더 가는 업옷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례는 이제 4번, 5번이 잇몸이 안 좋아져서 발직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뽑았죠. 가늘고 길게. 그래서 가늘고 길게 뽑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수프라마진으로 해서 환자마다의 심미적 요구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기성업옷을 써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정적인 잇몸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약간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환자분의 연령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엑스레이가 요거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수술 보철이 아닌데 어, 굉장히 얼핏 보면 왜 제 위치에 심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그 선학의 증례를 보면서 그 가끔 이렇게 그 감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절에 그 이렇게 가는 원바디 픽스처를 써서 치아의 위치를 무시하고 치은 관통 부위를 가장 그 가늘게 뽑았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잇몸 반응과, 환자는 뭐 원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 매우 유명한 원장님이 임플란트로 유명하신 건 아닌데 보철 쪽으로 꽤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작품입니다. 재질 문제도 있죠.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엑스레이를 보면 그 어번먼이 티타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지금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그 티타늄이 아닌 경우에 그 잇몸 반응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골드 유시레이도 역시나 안 좋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잇몸이 안 좋으니까 환자가 계속 불편하다고 하고, 그래서 픽스처까지 다 제거하고 재보철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한다면은 어벗을 더 가늘게 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렇게 못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골드 어벗을 썼는데 환자분이 너무 불편해해서 아예 크라운이 없는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경우, 좀 극단적이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벗의 재질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티타늄 재질이면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티타늄이 아니죠. 그 엑스레이를 보면은. 그래서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 어디가 깨졌죠. 그래서 다 제거하고 그 환봉으로 크라운까지 만드는 이런 선택을 해서 좀 원래 이쪽을 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새로 하니까 그 환자분께서 꽤 만족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픽스처까지 다 빼서 좀 아예 새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 좀 얕아요. 이게 좀 마음 같아서는 더 깊게 새로 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 픽스처는 픽스처의 영역에, 크라운은 크라운의 영역에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 영역을 어번먼으로 견고하게 연결시켜 준다. 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